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입법 만능주의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가 대통령 거부권이다.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백투 베이직이라고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저에게 백투 베이직은 정치학 원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최근 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저 종북주사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든 무력화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말 백투 베이직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재구성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번 연휴에 다시 들여다본 책이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는 다 배우셨을 건데요. 상권 분립이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권 분립을 최초로 주창하고 정립한 철학자가 몽테스키에라는 사상가입니다. 이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립이라는 원리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제일 중요한 원리로 정립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몽테스키에의 법의 정신을 다시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만 몽테스키에의 주장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유는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데 있다.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고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법의 정신은 말이죠. 시민적 자유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상권 분립을 제시한 책입니다. 몽테스키에는 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정치 권력이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력을 세 개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치 권력을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입법 권력, 하나는 행정 권력, 하나는 사법 권력으로 나눠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세 개가 서로 견제하게 해야 이것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를 짓밟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상권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몽테스키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정치 권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권으로 분립되어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민주주의 자유시민들의 이 자유가 최대한 향유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몽테스키에는 그냥 당위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걸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몽테스키에의 상권 분립 원리는 지금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그 헌법에 녹아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입법 만능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이 입법 권력이 이 행사되는 이 의회에서 다수파들이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다수야. 우리가 곧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함으로써 상권 분립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강원대학교의 민경국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법 만능주의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근본 원인, 이 민주주의 정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의회 권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회에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하는 제도 때문에 이렇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의회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게 곧 국민의 뜻이다. 이런 식의 막대먹은 주장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마음대로 국회 입법을 남발해요. 온갖 악법들을 양산해낸다고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한테, 행정부 수장한테 빨리 집행하라고 압박을 해요.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이 입법 만능주의와 이 의회 폭거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 또 거의 유일한 수단인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거부권 행사한다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입법 만능주의가 법치주의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입법 만능주의가 법치주의를 밀어내면 결국은 입법권이 행정권을 대체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8년 전에 대통령 탄핵 사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수파의 힘으로 탄핵부터 덜렁 시켜놓고, 자, 탄핵 됐으니 기정사실화 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를 다시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도 바로 입법 만능주의와 의회 다수파의 힘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법의 정신에서 말하는,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들이 정하는 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법 만능주의와 법 실정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자유를 억누르고 권력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부의 입법 만능주의와 입법 폭주를 막는 마지막 유일한 수단인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부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거라도 있어서 상권 분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몽테스키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바로 이런 상권 분립 원리를 지켜가라고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걸 비난한다면 그 자는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걸 비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를테면 80km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차선 지켜가면서 내가 80km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150km로 달려드는 폭주차가 나한테 안 비킨다고 계속해서 클락션 울리고 불 번쩍번쩍하고 위협해요. 이자를 처벌해야지 왜 빨리 안 가냐고 비난받는 이 속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가는 내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야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150km로 그냥 엑셀레이터 밟아가면서 폭주하고 있어요. 이걸 유일하게 법대로 하자고 막아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이거를 행사했다고 비난을 다시 퍼부어요. 이게 정상적이냐 말이에요. 자, 특검은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도 별로 많지 않아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따라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있는 제도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몇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통령제 국가 그리고 의회 권력이 더 센 미국의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어땠느냐 한번 제가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국 대통령은 대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뭐 절대적 권한을 갖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약자예요. 공간의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정치 권력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것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이 국가 중심도로가 광화문에서 서울역 앞을 거쳐서 가는 그게 국가 중심도로입니다. 이 중심도로의 출발이 어디냐? 예전에는 청와대였어요. 권위주의 시대 때는 청와대가 권력의 시작인 거예요. 그 끝이 국립묘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해서 국립묘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국가 중심 가로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하루도 그 권위적인 폐쇄적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용산으로 갔잖아요. 용산은 국가 중심도로의 출발점인 광화문 청와대에서 국립묘지로 가는 중간에 딱 옆으로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국가 중심 가로, 워싱턴의 국가 중심 가로는 그 출발점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의사당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끝에 가면 뭐가 있냐?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어요. 그 중간에 옆으로 서 있는 게 백악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 구조는 미국의 권력의 출발은 국회로부터 있다. 이런 것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회가 세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입법권에 저항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의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앤드류 잭슨 12번의 거부권, 링컨은 7번 거부권, 그랜트는 93번의 거부권,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584번의 거부권 행사했어요. 시어더 루즈벨트 82회, 태프트 대통령 39회, 우드로 윌슨 44회,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63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트루먼 대통령 250회 거부권, 아이젠하워 181회 거부권. 계속 할까요? 존 F 케네디 21회 거부권, 리처드 닉슨 43회 거부권, 로널드 레이건 77회 거부권, 빌 클린턴 40회 거부권, 버락 오바마 12번의 거부권, 트럼프 10번의 거부권. 물론 거부권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거부권과 같이 다시 국회로 보내는 환부 거부가 있고 그냥 갖고서 공표를 안 해버려서 없애버리는 그런 거부권이 보류 거부권이 있긴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거부권인 것은 똑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일컬어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635회, 클리브랜드 584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81회, 해리 트루먼 250회.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행사한 거부권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 45회, 노태우 대통령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각 3회. 지금 자꾸 요것만 부각시켜요.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수백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대 입법권에 맞습니다. 그래서 상권분리 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했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바보 같은 자들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의 이재명 세력의 입법 만능주의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거부권 행사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이니까. 또 특검도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의 특검은 국회가 특검 후보를 2명 대통령한테 줘서 대통령이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특검은 법무부 장관, 의회가 결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특검을 임명해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 제일 괜찮은 사람 임명하거나 아니면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특검은 그런 특검이에요. 워터게이트 특검도 이란 콘트라 게이트 특검도 그런 수준의 특검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은 최상병 특검부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그 둘 중에 1명을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마치 국무총리 자기들이 지명할 테니까 대통령이 추천해라. 그리고 강제하는 거. 그것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방장관 둘 중에 1명 임명해라 그러면서 자기들 말 잘 듣는 2사람 대통령한테 보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특검은 국회가 아닙니다. 특검은 이 누가 되건 이 특검이 발동되면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사를 법적으로 저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임명권을 탈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미국식으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특검이죠.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탈취해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 자체가 무도하고 위헌적이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 총선 졌다고 거부권 행사도 못하고 야당 눈치 보면 더 이상 대통령 아니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 야당 종북주사파들의 입법 폭주를 막을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입법 만능주의 다수파 폭주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 국민의힘이 막을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막으라고 대통령 거부권을 헌법에서 부여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수백 번씩 그 합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권분리 원리를 지켜서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헌법 수호를 선언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상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사실상의 행정권 일부를 탈취하겠다고 하는 이 악법과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조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